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탄수화물은 이 나무의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탄수화물이란 이 탄자가 뭘 말하냐면요. 이 탄소를 말하고요. 이 수는 물이에요. 물수. 그래서 탄소랑 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우리는 당이라고도 합니다. 당이란 말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생물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고요. 가장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서 이 호흡작용에 사용되는 기본 물질이 탄수화물이죠. 네. 바로 다음 볼게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고요. 그럼 이 탄수화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이 탄수화물은 세포벽의 구성 성분입니다.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이 세포벽은 이 셀룰로스라는 대표적인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셀룰로스가 이 탄수화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당류에 속합니다. 다당류에 속합니다. 세포벽의 주요 성분이 탄수화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화합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우리 뭐라고 했었죠? 이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포도당이 호흡작용을 통해서 이 ATP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음. 이 포도당이 뭉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전분이란 물질이 되고요. 전분은 쌓여서 이런 물질이 되고, 이게 나중에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됩니다. 포도당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으로 나눠지고 얘네들은 곧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화합물에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방, 단백질과 같은 다른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한 기본 물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탄수화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당류, 뭐 5탄당이 들어갈 때도 있고 4탄당이 들어갈 때도 있고 6탄당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지방과 단백질 같은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물질이 탄수화물이고요. 네 번째로 광합성 최초의 생성물질입니다. 우리가 광반응과 음반응이 있었고 광반응에서는 요 ATP를 만들어냈었고 음반응에서는 뭐 만들어냈었죠? 그쵸? 포도당 만들어냈었어요. 포도당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죠. 네. 그래서 식물이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기물의 대표 주자가 이 포도당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세포에게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물질. 이 탄수화물은 삼투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탄수화물이 많게 되면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삼투압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여섯 번째, 호흡 과정에서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화합물입니다. 호흡 과정에 통해서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포도당이 이용된다고 했었죠. 자, 일곱 번째,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을 뿌리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 활용하는 화합물. 네, 요거 같은 경우엔 좀 약간 탄수화물의 기능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탄수화물을 만들면은 포도당으로 만들겠죠. 이 포도당을 설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설탕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뿌리로까지 이동시키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설탕도 탄수화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탄수화물은 단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당류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이 3개 모이면 3탄당, 탄수화물이 4개 모이면 4탄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3탄당, 4탄당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단당류가 2개 이상 모이면은 또 이 올리고당류라는 류가 되고 이 올리고당류가 아니고 아예 많이 N개, 예,
n개 이상 여러 개 모이게 되면은 다당류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이 3탄당이고요. 4탄당 에리스로세 4탄당이고 자 5탄당의 중요한 애들 6탄당의 중요한 애들 많습니다. 5탄당에 리보스, 엑실로스, 아라비노스, 리블로스 이렇게 있고요. 6탄당에 글루코세, 그 다음에 프룩토세, 그리고 메노세 이렇게 있고 7탄당에는 헤퓰로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 같은 거 제가 뭐라고 했었죠? 외우는 거는 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런 단당류가 모여서, 단당류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이 올리고당류, 2개 이상이 아니고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올리고당류 한번 보겠습니다. 2개 이상, 네, 죄송합니다. 네. 2당류, 단당류가 2개 모였다. 말토스, 락토스, 셀로비오스, 그 다음에 수크로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크로스, 설탕. 왜냐면 가장 많이 이 설탕이 이용되기 때문이죠. 다음 3당류 3개가 모였다. 라피노스, 멜레이스토스 이렇게 있고요. 4당류 스타키오스, 5당류 베르바코스, 그 이상에 이 환원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환원당이에요. 그리고 올리고당류 같은 경우에는 비환원당입니다. 환원당과 비환원당의 차이가 뭐냐면은 환원당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빨리 잃어버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잃어버리는 애들. 올리고당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환원당이 있는데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이동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설탕이에요. 왜냐? 설탕은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로 순수한 탄수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당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까지 다 비환원당이에요. 근데 딱 하나 환원당이 하나 있어요. 이 덱스트린 그 애들 분유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성질이 하나 있거든요. 네, 애들 분유에 가끔 들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 덱스트린은 환원당입니다. 환원당. 올리고당류에서 유일한 환원당이죠. 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참 다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가 한 개의 탄수화물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엄청나게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게 요 다당류예요. 다당류의 대표 주자 스타치, 전분, 셀룰로스, 칼로스 이런 애들 있고요. 헤미셀룰로스 이런 애들 있고 펙틴, 무시겔, 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전분과 셀룰로스, 칼로스는 이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어진 애들이고요. 이 헤미셀룰로스도 세포벽의 구성성분입니다. 세포벽의 구성성분인데 이 헤미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실란, 메난, 갈락탄, 알란, 아라반, 오케이, 이런 네 가지 애들이 모여서 이 헤미셀룰로스를 만들고 이 펙틴, 무시겔, 검 같은 경우에는 갈락트로닉산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이 탄수화물 표는 꼭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 되실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내려볼게요. 자, 단당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입니다. 알데히드기나 케톤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조율소유인 ATP, NAD 등의 구성성분이고 이 RNA와 DNA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ATP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가 어디 있었죠? 이 5탄당을 가지고 있어요. 네. ATP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말이 이 ATP라고 했었잖아요. 아데노신 리보스 인산기. 얘네가 합쳐진 게 ATP예요. 이 리보스 5탄당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구성 성분이라고 한 거고, 이 RNA, DNA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 RNA, DNA 같은 경우에도 리보스가 있습니다. 리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RN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보헥산이라고 불러요. 리보헥산. 그럼 DNA는 뭐라고 부를까요? 디옥시 리보헥산이라고 부릅니다. 디옥시 리보헥산. 자, 조금만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RNA의 기본, D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RNA를 엄청 깊게, DNA를 엄청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 기본 단위가 되는 녀석들이 존재하는데 둘 다 똑같아요. 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인산기랑 그리고 당이랑 그리고 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염기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니까 뭐 여기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예, 나무에서 어차피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염기라는 특수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쨌든 인산기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이 당을 가지고 있다. 이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무슨 당을 가지고 있냐면은 똑같이 리보스를 가지고 있어요. 리보스. 리보스랑 예, 디옥실리보, 리보. 자, 디옥실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보. 얘는 DNA고 얘는 RNA예요. 자, RNA랑 DNA 여러분들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차이. 얘네 둘의 차이가 뭐일 것 같습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네. 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이렇게 탄수화물 이제 저희가 5탄당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네요. 자, 5탄당이기 때문에 탄소가 몇 개 있겠습니까? 탄소가 이런 식으로 5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5개가 탄소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텐데 이 탄소 하나에 이 리보스 하나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OH가 붙어 있어요. 이 RNA는. 자, 그럼 DNA는 뭐가 다르냐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O가 하나가 빠집니다. O가 하나가 빠지면 디옥시 리보헥산입니다. DNA. 우리가 부른 DNA. 그래서 이 리보스에서 이 산소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디옥실 리보헥산인데 자, 디옥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D가 없앤다는 뜻이에요. 옥시 산소를 없앤다. 산소 하나를 이렇게 요 선홍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 산소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디옥실 리보헥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NA와 DNA의 기본 규격을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단당류가 하게 되고요. 탄소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 부분 약간 중요한데 이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수용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이 식물에 있는 물에 의해서 또 이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음 한번 보죠.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 올리고당류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올리고당류까지. 두 번째, 올리고당류입니다. 올리고당류는 이 단당류의 분자가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개 자, 전에 걸 한번 볼까요? 2개 연결되어 있으면은 2당류, 3개, 3당류, 4당류, 5당류.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형태 올리고당류고 세포에 널리 분포하며 높은 농도로 사부를 통하여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인 라는 말이에요.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리고당류는 대부분이 비환원당으로 되어 있어요. 비환원당. 환원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고 봤을 때 이 설탕이라는 놈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원당이 간다. 환원당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환원당으로. 이 비환원당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 대부분이 올리고당류고 그 중에서도 뭐냐? 설탕, 수크로스. 이 설탕이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수용성이라 체내에서 이동이 쉽게 이루어짐. 이 물은 또 잘 타고 갑니다. 수용성이라서 체내에서 이동은 잘 이루어지지만 자기 성질을 변하지 않는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탄수화물 주성분이 되는 거고요. 다음 비환원당으로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사부에서 이동 가능하고 설탕의 경우 광합성을 하는 잎에서 단당류보다 훨씬 농도가 높습니다. 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잎에서 만들어진 얘가 바로 이동을 해서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잎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 설탕으로 합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원당과 비환원당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포도당을 다른 조직으로 이동시킬 때 비원당인 설탕의 형태로 수송하는데 환원성이 없어서 이동 중 다른 생체 분자와 반응을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환원당은 반대로 환원성이 있어서 다양한 분자들과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당의 성질이 변화됩니다. 네, 이 부분 알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수목생리학 21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아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도 말이죠. 꿈을 꿀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꿈을 꿀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꿈을 꿀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닭장 속에 있는 닭은 거의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생의 닭은 아주 먼 거리를 날 수 있죠. 걔네들이 원래부터 날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날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꿈이 실린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펼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그 울타리에서 나와서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날개를 펼치세요. 꿈은 생각을 지배하고요.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작건 크건 간에 지금도 꿈은 여러분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